저는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에서 일하는 이창우라고 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좀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부마항쟁이 저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지역 언론하고 부마항쟁이 어떻게 연결 지어질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이제 사회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사회부 아직 안 들어오셔서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참고가 되실 만한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기념사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동료들한테 하는 부마항쟁 이야기, 이런 느낌도 잘 한번 살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부마항쟁이라고 하면 경남도민일보 기자니까 경남도민일보 들어올 때 시험 문제로 딱 기억이 나거든요. 요게 이제 자신이 자란 지역의 근현대사를 서술하시오. 이게 제가 들어올 때 시험 문제였는데 두 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 뭐 언론사들 시험 많이 보러 다녔는데, 뭐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다른 언론사들은 그냥 다 시의성 있는 문제들, 이제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국 사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했었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잘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부산에서도 부마항쟁은 그렇게 낯선 주제는 아니었어요. 부산에는 이제 민주공원이라고 해서 여기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상징 공간, 기념 공간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견학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부산의 역사 이렇게 하면 항상 근현대사에 부마항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낯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역사학과에서 또 대학원 석사 과정도 또 밟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이드 할 때 이제 부마항쟁 취재했던 기자님들도 우연히 만날 기회도 있고 해가지고 좀 각별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쉽게 쓸 수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휙휙 잘 떨어졌지만 도민일보 시험은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민일보가 왜 이런 주제를 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주환 선배가 2012년에 칼럼 하나 쓰신 게 있거든요. 제 도민일보 모르다가 김주환 선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도민일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찾아보면은 2012년에 칼럼 썼는데, 해방 후에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절반이 안 됐다는 거를 보고 이제 좀 놀라셨다는 이야기인데, 저 때는 이제 내가 자란 지역의 근현대사였으니까 그때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너무 이제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래도 명색이 지역신문 기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언론사들 시험 보러 다니면은 논술 문제가 정말 근거를 딱딱 갖춰가지고 자기만의 기승전결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도민일보는 뭐 그런 논리 전개 능력은, 기사 쓰는 방법은 와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은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서 사람을 뽑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달랐는데, 보통은 사회부 먼저 들어가면 사회부에서 가장 먼저 마산 담당을 맡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경찰서 관할 구역마다 이렇게 맡고, 그리고 뭐 여성, 노동, 환경 이런 식으로 분야도 이제 나눠서 맡게 되는데, 보통 마산 담당이 민주화 운동을 담당하게 되죠. 이제 민주화 운동 담당 기자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매년 3.15 이거하고 부마 민주항쟁 때마다 저희가 특별한 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되는 사실들, 지금 시의성에 맞춰가지고 3.15 이거나 부마항쟁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를 보통 하게 되는데,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부담이 됐었어요. 우리 회사가 또 경쟁사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기사를 내야 되고, 좀 더 새로운 기사를 좀 발굴해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욕심은 많은데 잘 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조바심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겪어야 될 일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회부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뭐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왜 사회부 들어가면 마산 담당부터 시키는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역사부터 알고 시작하자.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험 문제가 자기가 자란 지역에 근현대사 쓰라 그랬으니까 막상 들어왔는데 자기가 자란 지역 역사는 알아도 경남 지역 역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 동기들은 전부 다 이제 경남 출신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가자, 지역 언론 기자로서의 정체성부터 키우고 가자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기자로서 권력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관이든. 근데 이제 이 부마 항쟁에 참여했던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뒤에 그 유신에 대해서 그 엄혹한 그런 법과 제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거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정신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취재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용기에 좀 감탄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환경론자인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은 경남 도민일보라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마음껏 비판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 독재 정권 시대나 아니면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시대였으면 내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 참여했던, 부마 항쟁 참여했던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거리에 나와서 독재 정권에 이제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썼던 기사들이 있을 텐데 이야기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부마 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중요성에 비해서 그 위상이 좀 한동안 낮았어요. 40년이 지나서 겨우 국가기념일이 지정됐을 정도니까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한번 돌아보면 이제 우선 다른 민주화 운동들하고는 달리 이제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졌다는 그런 특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3.15 이거에서 촉발된 이제 4.19 혁명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상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60 항쟁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전두환 신군부가 독재 정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세상이 이제 바뀌고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그 뒤로 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이 더 활발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측면이 있었는데, 자기 기억을, 항쟁했던 기억을 망설임 없이 꺼낼 수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군부 독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힘들었던 뭐 항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지를 못했던 거죠.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마산에서 시위하던 분들이 불 켜지는 걸 되게 경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던 얘기가 불 꺼 이런 얘기였대요. 경찰들한테 체증당하면 바로 이제 잡혀갈까봐 그랬던 것 같고, 부마 항쟁이 이렇게 좀 위상이 한동안 좀 조명받지 못했던 이유가 문민정부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엄청 통제를 많이 당했잖아요. 언론 통제를 많이 당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잘 몰랐다고 하는데, 국내 언론은 잘 못 갔지만 물론 간 기자들도 있긴 했지만요, 외신들이 가서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들이 영화로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영상들을 당시에 대학생들이 아름아름 이제 동아리 같은 곳에서 돌려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각성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청문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 광주민주화운동 이제 특별법도 제정하게 되고,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0 비리, 5공화국 비리 문제하고,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 82%인가 나왔다고 해요. TV 시청률이. 엄청난 충격을 줬던 거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뭐 당시에 감옥에 갔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좀 12.6 사건으로 이제 숨진 뒤에 사람들한테 어떤 공과 과가 나뉘는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항했던 부마 항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조금 어둠 속에 쌓여 있었던 거 아닌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이제 경남 지역이 원래는 참 부산 지역하고 같이 진보적인 뭐 도시였는데, 마산은 특히.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을 하게 되면서 조금 지역 전체가 이제 보수화돼 버려서 지역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약간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항쟁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아서 이제 유신 정권에 대항한 첫 대규모 민중 시위였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도 사람들이 뭐 정권에 대항해서 시위를 대학생들이 한 적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유신 헌법이 선포되기 전에 한일 협정에 반대해서 반일 감정에 그렇게 시위를 하게 된 것이었고, 유신 헌법 하에서는 정말 한 번도 시위를 대규모로 벌인 적이 없는데 부산과 마산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였다는 점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 사건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말 커다란 사건인데 그 사건의 직간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는데, 아마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학살들이 부마 민주항쟁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리란 법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쐈는데, 그 사람이 부마 민주항쟁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해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지금 이 소요 사태는 심각한 문제다. 이거 본질적인 대응을 정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무력 진압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해요. 그 옆에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은 캄보디아에서는 200~300만 명도 죽이는데 각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때 어쨌든 뭐 11.6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그때부터 조금 생기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어떤 계획들이, 진압 계획들이 그대로 막 실행되고 그랬으면은 진짜로 광주처럼 학살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부산하고 마산에 투입됐던 공수부대들이 그대로 12.12 군사 반란에 투입되기도 했고, 그 뒤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그대로 투입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마 항쟁에서의 어떤 투입 경험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렇게 국가 폭력을 자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느냐 한번 돌아보면은 이게 2002년 기사예요. 마산에는 과거, 부산에는 역사. 편집부도 지금 계신데 제목 잘 뽑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당시에 마산에서는 이거를 좀 더 조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부산은 부산대 학교에서 이제 상징 공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비교가 되잖아요. 마산에서 훨씬 잡혀간 사람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런 2002년부터 저희가 1999년에 창간을 했으니까 2002년 때 이런 기사를 벌써 쓰고 있었다는 거죠. 2007년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이은진 교수님, 부산에서 먼저 벌어지기는 했지만 시위가, 마산에서는 경남대 학생들이 벌써 9월에 계획을 또 따로 짜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선후관계가 부산에서 시작했고 마산에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계획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 제가 기사로 냈었고, 이게 국가기념일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월이 크니까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부터는 또 창원시가 이 도시의 자랑스러운 기억을 좀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특별법 같은 것도 제정해가지고 이 운동 참가자들한테 배보상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고요. 유치준 씨, 부마항쟁 유일한 사망자로 인정됐던 분이죠. 이분에 대한 2011년,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인데 이때 이제 나왔어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이렇게 보도를 했던 그 기사 여기 있죠.
다음으로는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항쟁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적으로 지역의 부마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을 거잖아요. 저는 좀 586 세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이제 운동권 학생회장 출신 586 세대, 지금 정치권에 대거 진입해 있는 그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도 물론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죠. 근데 386 세대, 586 세대, N86이라고 하잖아요. 80년대생이고, 80년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생이고, 그리고 앞에 붙은 3이나 5, 386, 586은 그때 30대였고 50대였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386, 586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조국 사태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엄청 욕을 먹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 정치권에 대거 진입해 계신 이분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에 좀 앞장서서 했다는 그런 문화 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비판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활동을 해오셨던 건데, 이제 기득권에 편입된 뒤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노후래 하지 않는, 겉으로는 아직도 부조리에 대한 비판 정신을 계속 말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식들이 그런 또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통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조금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한다든지, 실제 삶에서 실천이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랑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분들 이제 사회부에서는 항상 한 번쯤 취재하셨을 분들이고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최갑순 전 부마항쟁 기념재단 이사장님이신데, 당시에 경남대학생으로서 직접 계획하기도 했고 시위를 참여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잡혀가셔가지고 약간 성폭력에 가까운 고문을 당하시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자신의 경험이 엄청 트라우마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항쟁 이후에도 계속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에서 최초로 창원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기도 했고, 여성 인권 상담소장 활동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인권을 위해서 헌신을 하신 거죠.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정신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신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이창군 현 부마항쟁 기념사업 회장님이시죠. 이분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부마항쟁 참여하셨죠. 20년 동안 경남대 앞에서 올댓 재즈라고 지역 문화의 어떤 사랑방 같은 곳을 계속 운영을 하셨었고, 최근에도 뭐 4월의 바보에서 계속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을 안 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계속 운영을 해나가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때 이제 고문당했던 그런 트라우마, 좁은 곳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계속 민주화 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을 좀 지역사회 후세대들한테 좀 계속 계승을 하고 싶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지역에 계속 살고 계시는 분이고, 그 오른쪽에 위에는 정성기 교수님, 이분 역시 이제 부마항쟁 참여자시고, 그리고 경남대, 이분이 경제학과신데 민주화 운동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고, 계승 어떻게 해야 될까 학문적으로도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저희가 한 번씩 전화 드려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는 분이시잖아요. 그 밑에 계신 분도 이제 경남대 교수셨는데,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시거든요. 지난 7월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7월에 돌아가신 조영건 교수님인데,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교수 신분으로 부마항쟁에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 뒤에도 계속 지역에서 진보정당 운동 하시고, 그리고 통일운동 계속 하시고,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서 평생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부마항쟁 참여 이력으로 좀 정치권에 진출하신 분들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이 경남 지역에 경남도민일보라는 진보적인 언론이 좀 탄생할 수 있었던 밑거름도 이 지역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 역사가 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좀 90년대 이후에 경남이 보수화되기는 했는데 원래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쉽게 말을 꺼내기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진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랬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창간할 때 6,500여 명이 이제 직접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탄생을 하게 된 거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민사회나 뭐 학계 뭐 이런 데 폭넓게 이렇게 부망쟁 관련 있는 분들이 다 진출해 계신데 저희가 한때 뭐 경영권 파동 같은 것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도민일보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시국선언처럼 그렇게 선언하시기도 하시고 고마운 분들이죠. 저는 이분들이 제가 이제 도민일보에서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제는 약간 논조와 크게 상관없이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마항쟁도 마찬가지고 저희나 경남신문이나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 한 가지잖아요. 저희가 조금 진보적이고 경남신문이 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 가 있다면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일면에 실리는 것도 다르고 기사 배치도 좀 다르고 한데 뭐 3.15이거나 부마항쟁도 마찬가지로 3월이나 10월에는 누가 더 좀 멋진 기획하는지 경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부담도 많이 됐어요. 사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 보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새로운 상황하고 새로운 사실을 추구해야 되는 이제 특성 그런 것들하고 지역의 역사라는 그런 특성이 결합돼가지고 이런 경쟁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논조와 상관없는 지역 언론들의 노력이 국가기념일 지정도 이끌어내고 진상규명도 가능하게 만들고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만 있어서도 안 되고 특히 민주화 운동을 계속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당사자분들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창곤 회장님처럼 자기 트라우마를 좀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이 기사도 예전에 제가 썼던 기사인데 당시에 부마항쟁 참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면소 판정을 받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건으로 서거한 뒤에는 다 좀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도 면소 판정, 그러니까 집에 가라, 죄가 없다 이렇게 면소 판정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좀 징역형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2020년 기사인데 그제서야 이제 재심 결정이 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케이스를 기사화를 한 거였고요. 문민정부 들어선 지 몇 년이 됐고 2020년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민주화운동 이력으로 범죄자 빨간 줄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니까 이런 소식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올해 나온 기사들이에요. 경남신문 기사는 이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뭐 제주하고 광주에만 있는데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저도 예전에 정근식 이번에 서울교육감 당선되신 분 진하위원장 하실 때 그분하고 인터뷰하면서 뭐 이런 내용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아까 뭐 이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누가 이기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역 여론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석환 기자가 쓴 기사도 이게 이런 일이 사망자가 있었다는 건 옛날에 밝혀졌는데 진상규명이 됐는데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역 언론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지역 유권자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쟁 과정에서 뭐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과서로 공부할 때는 그냥 한 줄 이렇게 띡 나오고 몇 줄 이렇게 띡 나오는 거지만 저희가 얼마나 다양한 개인의 기억들을 기사로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부마항쟁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입체적으로 변할 거고 간접 체험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공동체의 기억으로 이제 승화되는 거니까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산 사제 총기 사건 부마항쟁 당시에
마산 경찰서장이 이제 창동에서 사제 총기가 발견됐다. 사제 총기라고 하면 뭐 사적으로 이제 총기를 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정광준 씨라고 이분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고문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 발견된 정부 자료를 보면은 이 총이 미국제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이죠? 작년인가요?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이거 꼭 풀고 가야겠다. 이거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민주항쟁 역사 공유한 부마 광주 창원에서 만난다.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어떻게 보면 부마 항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운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 언론이니까 이제 수도권 일극화 시대에 좀 대항해서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정체성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화 운동이 그 정체성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진짜 큰 변화를 줬던 우리나라 시계를 돌렸던 그런 민주화 운동들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뭐 3.15 위고도 그렇고 부마 항쟁도 그렇고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수도권의 학생 운동이 물론 활발했지만 지역에서 촉발됐던 그런 운동들이 결국에는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례가 더 많지 않았나. 지역민들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의미를 재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썼던 기사 중에는 이창건 기념사업회장님이 저한테 본인 옛날의 트라우마를 고백해 주셨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 남들한테 꺼내기 힘들어서 이제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런 기억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한테 고백을 해 주셔가지고 이때는 일면에 광고 없이 그냥 한 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정성스럽게 기사 썼거든요. 이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트라우마였고 말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정말 힘드셨는데 그 작년에 영상 콘텐츠를 대회를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부마 항쟁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기억을 계승하는 그런 취지로 영상 콘텐츠 이때 그런 걸 했었는데 학생들이 부마 항쟁 참여했던 참여자들한테 아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우리들의 영웅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제는 좀 공개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네요. 사실 이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번에 요거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이런 걸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강의 진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을 저희가 다루는데 가끔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나? 그런 의제들이 올해 들어서 특히 좀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생산적이고 좀 구시대적인 그런 의제들. 그중 하나가 이제 마산 국화축제 명칭 논란이잖아요. 이제 가고파라는 단어를 국화축제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은상이라는 시인이 지역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문학성이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분이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면서 이제 두루두루 찬양을 하시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마 민주항쟁도 그렇고 3.15 이거도 그렇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나라가 국제정권에 항거해서 정말 이분들이 큰일을 하셨다라고 공적인 기억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들이 우리가 수기를 거쳐서 좀 자랑스러운 기억을 만들어낸 건데 그거에 반하는 이런 가고파라는 명칭을 공식적인 시의 축제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게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지역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좀 지키면서 이쪽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쪽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과감하게 이런 논쟁 자체가 비생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남도민일보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마항쟁 명예도로, 한국민주주의 전당 명칭 이런 것도 다 오래 벌어졌던 일들인데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보수단체가 어시장로, 수출 자유로 이 명칭을 또 똑같이 명예도로로 좀 명칭으로 제안을 한 거죠. 일부 이미 민주화운동 단체가 신청했던 그 명예도로 구간 중 일부에다가 뭐 그런 맥락이 없었으면 뭐 신청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맥락을 보면 회방 놓기에 가까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우리가 좀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역민들이 뭐 자유민주주의 전당으로 해야 된다, 원래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잠정적으로.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뭐 학술적으로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조금 저희가 어떻게 쓰여왔는지 맥락을 담아가지고 좀 보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업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항쟁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제 박제할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의 텍스트 한 줄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이 거리에 나섰나 그 점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보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학교 학생의 중심에서 이제 이 항쟁이 모든 계층 시민들이 참여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폭넓게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오른쪽에도 보시면 박신 기자가 쓴 건데, 부산이랑 좀 다르게 마산에서 일어났던 항쟁은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뭐 이미 다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새로운 사실들 저희가 의미를 확장해 나가기만 한다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 또 이런 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보면은 국가기념일 지정됐을 때 저희 회사 기사가 나갔는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그 뒤에는 되게 정부 지도자들이 엄청 이제 기념식을 홀대하는 일도 올해도 이제 벌어졌고, 2022년에는 이제 경남 도지사도 참여 안 하고 창원시장도 참여 안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이제 차관을 보내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기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겠죠. 기념사업회 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후세대들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는지, 지금 현재 그런 불의는 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정신을 좀 계승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진행되는 뭐 동료 강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아닐까 싶은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자뿐만 아니라 뭐 보니까 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동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